우리가 만드는 국어교사 박영준입니다. 이 영상은 2학년 국어 3-2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 수업을 위한 보충 영상입니다. 음절의 올바른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글자, 즉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음운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음운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음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시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곰이고요. 하나는 몸입니다. 곰과 몸, 각각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곰과 몸을 보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딱 눈으로 봤을 때.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가 있죠. 어떤 거? 네. 기역과 미음이 서로 다르죠. 기역과 미음으로 인해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역과 미음, 위치상으로 봤을 때 글자의 가장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초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성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곰이 나왔습니다. 곰과 이번에는 감이 나왔네요. 먹는 감. 곰과 감,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가 서로 다르죠. 뭐 때문에? 중간에 있는 오와 아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과 같이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초성이라고 했고, 그러면 오와 아 같이 단어의 중간에 나오는 것을 중간에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강입니다. 강과 감이 있습니다. 강과 감은 의미가 다르죠. 뭐 때문에 다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음과 미음으로 인해서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우리나라 글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인해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의문이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이다 라고 정리해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발음 기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기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을 때 옆으로 보이는 그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리와 관련된 기관이 어디 있느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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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크게 5군데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각각의 명칭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일 앞에 여기는 입술이겠죠. 입술 안쪽에 이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잇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화면에서 보는 이 부분입니다.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부분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음은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서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센 입천장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 아마 이쪽 부분일 겁니다. 이쪽 부분이고 마지막은 목구멍. 이렇게 5군데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음이란 무엇이냐? 자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기의 흐름이 어느 한 부분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발음을 핥고 소리를 낼 때 폐에서부터 공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죠. 쭉 올라오는 가운데 자음을 발음할 때는 이 입속, 목에서부터 입술 그 사이에 어느 공간에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다. 자, 그러면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2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준은 좋은 방법, 즉 발음을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자음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열음, 두 번째는 파찰음, 세 번째는 마찰음, 네 번째는 비음, 마지막으로 유음이 있습니다. 자, 파열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공기 흐름이 완전히 막힙니다. 꽉 막혔다가 순간적으로 빡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가 파열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할 때 바, 다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꽉 닫히죠? 꽉 닫혔다가 쫙 터트리면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열음이라 그러고요. 파찰음은 무엇이냐? 파찰음은 공기 흐름을 똑같이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긴 터트려요. 터트리는데 그 속도를 조금 천천히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찰음은 무엇인가요? 마찰음은 꽉 막히잖아요. 꽉 막힐 정도로 좁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이로 공기를 이렇게 쭉 내보내면서 그 좁게 만들어진 그 공간과 공기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가 마찰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 시옷 발음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보통 나게 되거든요. 알아두시고 비음은 무엇이냐? 비자가 코비자거든요. 파열음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 통하는 공기를 열어버립니다. 열어서 이제 공기가 코로 이동하고 소리가 거기로 해서 밖으로 새어나온다. 콧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코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니은이나 뭐 미음이나 이음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음인데 유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리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얼굴 단면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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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 밑에 크게 5군데에서 소리가 나는데 일단 앞쪽에서 소리 나는 소리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잇몸에 나는 소리가 디귿 계열, 그리고 시옷 계열,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센 입천장에서는 이거 좀 독특한데 지읒 계열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읒, 치읒, 쌍지읒. 여린 입천장에서는 기역 계열과 이응이 소리가 나고요. 마지막으로 목구멍에서는 히읗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19개의 자음이 각각의 발음 기관에서 소리를 내게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모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음과 달리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음은 어느 한 곳에서 방해를 받았죠. 근데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가 밑에서부터 쭉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모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단모음이라는 것은 발음을 하면서 발음기관, 예를 들어 입술이나 혀나 등등의 발음기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어, 오, 우, 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중모음이란 것은 이중이라는 말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발음하면서 발음기관의 모양이 바뀌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의 같은 모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 이 말 많이 쓰죠. 무야호라는 말. 근데 무와 호를 발음할 때는 우리가 입술이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야를 발음할 때는 이에서 아로 가면서 뭔가가 변합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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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가 되는 거죠. 자, 단모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동그래지느냐 아니면 평평해지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혀가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리고 혀가 기준점으로부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글자, 음절을 이루는 요소에는 음운이 있고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